먼저 윤한홍 팀장님의 발표문 낭독 이전에 저희가 한 30초 분량의 티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자님들 한번 좀 편안하게 한번 좀 봐주시고, 그리고 윤한홍 의원님의 발표로 이어지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한번 봐주시죠. 네,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간다. 티저 영상 보셨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윤한홍 팀장님과 김용현 부팀장님 모시고 청와대 개방 관련 발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항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아침부터 완전히 개방되어 국민께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휴식 명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74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거듭날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대국민 행사 청와대 국민품으로가 진행이 됩니다.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청와대 경내 경복궁과 북악산 일대에서 새 시대, 새 희망을 담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같은 기간에 청주의 청남대, 또 세종의 대통령 기록관, 그리고 합천의 청와대 세트장 등 전국 곳곳에서도 청와대 개방 기념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둘째, 개방 초기에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와 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관람 신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또 봄 나들이객 증가, 그리고 코로나 해제 등으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고 또 청와대 경내의 보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입장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인원은 청와대 경내 이용 가능 면적과 또 입장객 1명당 3제곱미터의 최소 공간 확보, 또 여유 있는 관람을 위한 적정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루 총 6회 2시간마다 6,500명씩 1일 관람 인원을 약 39,000명 정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방 행사 이후 입장 규모와 운영 방식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와 입장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고, 또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순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신청은 오는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민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과 웹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개방 초기에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단체 관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접수받아 입장 인원을 안배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람 신청 서비스 제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안전 유지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되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셋째, 청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 제한 없이 5월 10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굳게 잠겨있던 청와대 뒤편 백악정 대통문이 5월 10일 개방됩니다. 이로써 청와대에서 한양도성 성곽까지 연결되어 진정한 북악산 등산로 전면 개방이 완성됩니다. 청와대 동편과 서편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는 해당 등산로는 5월 10일부터 사전 신청 없이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방 행사, 관람 신청 서비스, 등산로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개방 온라인 소통관인 청와대 국민품으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 약 600여 년 동안 닫혀있던 권력 상징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새로운 역사적 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관련 Q&A가 지금 배포가 돼서 여러분들 소통방에 공지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문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일문일답은 오늘 청와대 개방에 대한 질문에 좀 집중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오프 카메라 상태로 백 브리핑 형태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 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네. 예, 그럼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저희가 Q&A를 워낙 자세하게 잘 예. 정리가 돼 있어서 기자님들이 특별히 궁금한 아니, 질문 더 다른 내용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왜냐하면 제가 우리 기자분들 전화를 엄청 많이 주시는데 다 못 받습니다. 사실은. 사실 뭐 바쁘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다 못 받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 다 주시면 하나하나 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듣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청와대를 개방하시면은 나중에 입장료를 따로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서 가치를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산출된 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여쭈면 서초동 자택에서 당선인이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면은 시간이 좀 얼마 정도 걸리고 교통 혼잡은 기존보다 얼마나 또 많아지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단지 이제 전면 개방을 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만은 초기에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지 모르고 또 오시게 되면은 안전 유지 또 질서 유지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한시적으로 관람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운영해 보다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 전면 자유 개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관람 예약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히 말씀드리고,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가치 문제는 지난번에 두 군데에서 했죠. 문화재단에서 관광문화재단에서 분석한 거는 1년에 경복궁을 찾으시는 분이 3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명을 적용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2천억 뭐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연구소, 그 정경영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소죠. 한국경제연구원이죠. 거기서는 이제 처음에 청계천을 개방하고 났을 때 왔던 관람객이 1년에 초기 1년, 2년 차에는 거의 2,500만 명, 3천만 명이 왔었다. 근데 그걸 다 적용하지 않고 일부 약 1,670만 명, 1,700만 명 정도 수준을 적용했을 때는 경제적 가치가 1년에 연 5조 1천억이다. 그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출근하는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당분간은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셔야 됩니다. 약 한 달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현 부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저인 서초동에서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이게 출퇴근하셔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은 서초동에서부터 용산 집무실까지 약 그 코스에 따라서 7 내지 8km 정도가 되고요. 이동 소요 시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10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코스는 여러분들 뭐 다 상상이 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경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한남대교를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동작대교를 통과해서 오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반포대교, 동작대교, 그 다음에 그 한강대교, 요 세 개의 다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그 당시에 그때 어느 지역이 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시간대를 판단해서 그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 가져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오연서입니다. 그 외교장관 공관을 관저로 확정을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 그 당선자께서. 이전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한 25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기재부가 자료도 냈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은 아직 뭐 사용했거나 그런 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당초에 이제 육군 총장 관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이유는 육군 총장 관사는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취임식에서부터 가장 빠른 시간에 입주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육참 총장 공관을 가서 검토를 쭉 이제 건설 전문가들이겠죠. 한 결과 비도 새고 또 너무 낡아서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손을 대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4개월, 5개월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25억으로는 안 된다. 거의 뭐 2배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TF팀에서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외교부 장관 공관을 처음에 저희들 검토를 안 한 이유는 장관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장관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손을 대려면 올 10일 이후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외교부 장관 공관을 처음엔 검토 안 했는데 이제 육참 총장 공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검토를 하게 됐고, 근데 외교부 장관 공관은 그동안에 이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왔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 그래서 올 10일 이후에 이제 손을 대더라도 리모델링을 시작해도 육참 총장 공관을 지금부터 하는 것보다도 훨씬 기간이 적게 걸리고 짧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과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25억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네, 서울신문 고혜지입니다. 예. 그 국방부 청사내에 관저를 신축한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계획은 그러면 없어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는 그 무렵에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출퇴근 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 또 뭐 외빈 접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때 가서 별도로 천천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저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메트로신문 최용훈입니다. 지금 그 개방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운영 기획 추진위를 구성해서 이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기존 청와대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 승계라는 표현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청와대 가면 이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부류, 직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별정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서 시설 관리하는 분들은 시설 관리하는 대로 계속 근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관련 다른 부처로 이전을 부서 배치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그리고 별정직이라든지 정무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 교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쪽에 좀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BS 김영래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제도 좀 논란이 돼서 민주당에서도 비판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이후에 외교장관 공간이 결정됐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당선인이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새 대통령실 이름을 피플스 하우스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정해졌고 어떤 의견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 방문 후에 결정됐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저도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육참 총장 공간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소요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TF에서 외교 공간을 검토를 했고 또 외교 공간을 검토하는 과정에 그게 적절한 것 같다 하는 우리 실무적인 TF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그전에는 육참 총장 공간을 검토했을 때는 육참 총장 공간을 가보신 거고 또 외교 공간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가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외교 공간을 검토한 이후에 간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기사였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사실과 다른 그 보도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피플스 하우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4월 15일 정도 시작을 해서 한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 한 지금 10,000건 정도 들어왔나요? 약 10,00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 국민을 위한다든지 또 국민의 집이라든지 국민의 국민관이라든지 또 애민관이라든지 이런 국민을 넣은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집무실 이름은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런 접수 받아서 아마 우리가 올 10월까지 접수하게 돼 있죠. 올 10월까지 접수 받아가지고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선호하고 또 적절한 이름을 그 명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예, 요 다음 저기도 저쪽에 많으니까 예.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으시고 아니 저기 손 들으셨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저 내일신문의 이재걸 기자인데요. 네. 그 이제 5월 10일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들도 이제 1층에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예, 지금 그 집무실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막 궁금하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의 공사가 진행 중인 층은 지하에 NSC가 들어갈 지하층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어서 5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돼서. 1층은 전부 프레스 룸입니다. 프레스 기능을 하는 기자실을 하고 브리핑.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 5월 10일 날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가서 일하시는데 5월 10일 날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이 가장 메인 층인데 그거는 지금 국방부가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층, 6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층 공사를 하고 있고요. 7층의 일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월 10일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5월 10일 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5층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층의 본 집무실이 2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층은 지금 국방부가 이사를 간 다음에 아마 한미연합훈련이 4월 28일 날 끝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사를 하시겠다고 우리 국방부에서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사를 가고 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아마 6월 중순쯤 돼야 되지 않겠냐. 본 집무실은 그렇고 5층의 집무실을 저희들이 만든 거는 5월 10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 그래서 6층의 비서실, 9층의 경호실, 그리고 일부 지금 이사가 가서 공사되는데도 비서실과 경호실이 사용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국방부에서 업무가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천재일보 김민철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에서 직접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청와대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랑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외교회장으로 활용되던 장소가 사라진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떠하신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 취임식에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이제 취임사를 준비하시면서 그 내용 속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저희들은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취임식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개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건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사실은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당초부터 등산로는 5월 10일부터 언제든 아침 일찍 개방하겠다고 했었고 청와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무시고 나면 취임식이 11시이기 때문에 한 10시 반쯤 나오시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방은 11시가 넘어야 된다. 그러면 취임식이 11시니까 취임식이 끝날 무렵에 개방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취임식 때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아마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공간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뭐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공간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지금 현재 삼청동에 보면 비서실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비서실장 공간하고 또 안가가 2개가 있어요. 삼청동에. 대통령 안가가 2개 있는데
그 안가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서실장 공간을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관사로 쓰고 거기 붙어 있는 안가에서는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공간으로 해서 외교부 장관이 쓰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금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 공간 문제는 뭐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청동에 안가가 또 하나가 남고 또 경호처장 공간도 있고 또 한남동에도 공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예, 저기 일찍 드셨으니까 저 기자님 한 분만 더 질문 받아주시죠, 뭐. 예, 예. 예, 지금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MBC 이정은입니다. 육참 총장 공간으로 갈 때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25억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외교부 장관 공간을 계속 리모델링을 했으면 지금 그럼 도배만 하면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갔을 때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지금 또 외교부 장관 공간에 대한 그 대안 공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 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당분간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실 때 미군 기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미군 기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도된 네. 바 있어서 그 관련해서 자,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 출퇴근하실 때 미군 기지를 통과한다고 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다 반환받을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군 기지라 표현하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고요. 거기다 국방부 인근에 약 4분의 1 정도 되는 부지가 원래 당초에 6월 말까지 반환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5월 말까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다 협의가 됐고 이미 미군 측에서는 빨리 반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 정부에서 안 가져가느냐, 왜 반환을 빨리 안 받느냐 하는 게 미군 측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군 기지를 통과한다 이런 표현은 저는 이제부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육참 총장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제 당초 우리 청사관리본부에서 추산했던 금액 그것은 육참 총장 공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 드렸고 아까 전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공간 리모델링은 그 정도 예산이 안 들 것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장관이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괜찮다 하는 말씀, 돈이 그 정도 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외교부 장관이 제가 삼청동의 비서실장 공간 또 안가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쓰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 안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청와대 개방과 청와대 이전에 대한 그 미디어데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가시면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몇 가지 수정해서 저희가 좀 공지를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